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을 오토캐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로 작업하는데 오늘 새롭게 나오는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솔리드웍스에서 각이진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는 필렛 기능과 유사한 오토캐드에서도 필렛 기능, 그리고 그 자유곡선 그리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뭐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어주는 이런 기능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그죠?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윤곽선입니다. 두 번째는 중심 마크가 되고요. 세 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표제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CAD로 도면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를 먼저 작업해 놓고 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도면은 제가 그 게시판에, 그죠?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다운받아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캐드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그 대략적인 흘러가는 흐름은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집중되는 부분들, 그죠? 중요한 부분들만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CAD를 먼저 실행하신 다음에 그리기 시작. 그리기 시작 버튼을 이용을 해서 CAD를 지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작업은, 그렇죠. 저는 여기서 A3와 관련되는 사각형 하나를 작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각형 그리는 기능, 그죠? REC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0,0 찍고 A3 420,297, 그리고 Z 엔터, A 엔터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은 REC 엔터, 처음에 0,0 엔터, A3를 이루고 있는 부분은 420,297입니다. 엔터 하게 되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Z 엔터, A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하나의 사각형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각형은 우리가 A3와 관련되는 그 종이거든요. 종이 크기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사각형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면을 이루는 안쪽에 윤곽선이라는 사각형을 그릴 건데, 그 사각형에 대한 혹시 여백이라 그러죠. 그 여백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렇죠. 도면의 여백은 A3 기준에서 여백이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간격 띄우기 5하고 엔터에서 10만큼만 엔터,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선을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클릭, 그리고 엔터를 눌러야지 안쪽에 있는 사각형이 바로 윤곽선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실제로 종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프린터를 했을 때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출력이 되지 않게끔 해줘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실제로 이 윤곽선이 출력이 되게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윤곽선 작업을 했다라고 보고요. 이제 윤곽선 작업이 끝났으니까 다음은 중심 마크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마크는 어떻게, 여기 가운데 선부터 가운데 선까지 가운데 부분을 지나는 곳에 하나의 마크선이 만들어지고요. 수직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선을 만들 건데, 선 그려볼까요? 제가 여기서 L하고 엔터 선을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이 가운데 점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시면 위쪽 끝점과 아래쪽 끝점밖에 선택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사용자가 원하는, 예를 들면은 나는 이 수직선의 중간점을 선택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명령어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 Shift, 키보드 Shift 하고요. 키보드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구조, 우클릭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하나의 보조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 보조 메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저는 키보드 ESC를 두세 번 눌렀고요. 다시 L하고 엔터 선을 그릴 건데 선에 대한 첫 번째 점을 클릭하라 그럴 때 키보드 시프트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아니구나, 그죠? 여기 빈 여백입니다. 키보드 시프트 키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누르면 사용자가 끝점을 찍을 거냐, 중간점 찍을 거냐, 그리고 접점이라 그래서 탄젠트죠. 탄젠트를 찍을 거냐 물어보는데 나는 여기서 선의 첫 번째 점은 중간점 찍겠다라고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삼각형의 중간점이 인식합니다. 이때 클릭하고요. 다음 점도 이 점이죠. 여기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수직선에 나는 중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점 지정이라는 메뉴가 떴을 때 나는 중간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같이 눌러서 중간점 선택, 그리고 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삼각형 나오는 지점에 클릭,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자, 선에 대한 중간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L하고 엔터. 나는 그죠? ESC 누르시고요. ESC 두세 번 누르시고 L하고 엔터.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입니다. 그죠? 첫 번째 점 찍으라 그럴 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점을 이용을 해서 이 선의 중간점을 삼각형 나왔을 때 땅 클릭하고요. 다음 점 찍으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다음 점도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중간점을 이용을 해서 이 점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중간점이 만들어지고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자르겠습니다. 우리 자르는 기능 그죠? TR 엔터 한 번 더 엔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삭제하고 엔터 누르면 지금처럼 이 선이 자 이런 선들이 바로 하나의 그 뭐죠? 중심 마크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마크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표제란 자 이제 표제란 형상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표제란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그 도면 그죠? 예, 간략하게 표제란과 관련되는 이미지 파일을 같이 올려놨거든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예, 표제란과 관련되는 부분을 올려놨는데 자 표제란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은 표제란하고 그리고 부품 리스트를 이렇게 같이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부터 이 표제란을 그릴 겁니다. 이 표제란에 대한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제란 안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글자, 오늘 문자까지 캐드에서 글자 적는 기능까지 같이 표제란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캐드로 돌아와서요. 자 다시 캐드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아래쪽에 자 표제란 부분을 자 지금은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대략적으로 그 표제란을 그려놓고 원하는 위치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동 기능 무브죠. 즉 그래서 아무데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자 다시 도면 띄워볼까요? 자 사용자가 만들어주는 표제란은 그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가 표제란이고요. 실질적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얘가 표제란이고 위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파트 리스트, 부품 리스트라고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표제란, 그리고 위쪽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하나의 파트 리스트, 부품표라고 이렇게 우리는 명칭을 주는데 저는 이 형상을 다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들어가는 글자는 빼버리고 먼저 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 그 간격 띄우기와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먼저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작업할 때 어떻게 했죠? 그렇죠? L하고 엔터. 먼저 수평 기준선을 그립니다. 대충 클릭하고요. 키보드 F8번을 눌러서 우리가 그리는 선보다 그죠? 우리가 그리는 선보다 좀 크게 그리죠. 클릭 그리고 엔터 누르면 수평 기준선 만들어지고 다시 엔터 눌러서 대충 여기쯤부터 선을 그릴 건데
대충 여기까지 수직선 하나 그릴게요. 클릭하고 엔터 누르면 기준이 되는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간격 띄우기를 쭉 하겠습니다. 5하고 엔터에서 먼저 수직선, 수직과 수평선들을 간격 띄울 건데 간격 띄우는 값은 8입니다. 엔터.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고 면 지정 위쪽 클릭, 또 객체를 선택하고 또 위쪽 클릭, 또 객체를 선택하고 위쪽 클릭. 자, 이렇게 사용자가 그죠?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거리값을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간격을 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제 선들이 쭉 올라가죠. 자, 총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클릭하고 예, 여섯 개 클릭하고 일곱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에 대한 간격 띄우기가 끝났고요. 엔터 쳐서 끝났고 엔터 쳐서 또 실행합니다. 자, 엔터를 친 이유는 그렇죠. 간격 띄우기에 대한 간격을 바꾸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 43, 25 이 순서대로 먼저 간격을 쭉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격 띄우기 거리는 10입니다. 엔터. 어떤 거를 이 선을 오른쪽으로 클릭. 자, 엔터, 엔터. 다시 43만큼 엔터. 객체 선택, 방향 지정. 끝났으니까 엔터. 또 실행할 거니까 엔터. 25만큼 간격을 띄울 겁니다. 엔터. 사용자가 선택한 선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엔터, 엔터. 이번에는 20만큼 간격 띄우죠. 엔터. 객체 선택, 간격 띄우고 또 현재 보면은 똑같은 값이 또 20입니다. 그래서 굳이 명령어를 간격 띄우기를 끝내지 않고 또 객체 선택하고 간격 띄우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혔고요. 이 윤곽을 기준해서 자르기 하겠습니다. TR 엔터, 한 번 더 엔터. 먼저 바깥 테두리죠. 클릭, 클릭, 이렇게 클릭하면서 먼저 바깥 테두리들을 다 이렇게 잘라냈고요. 그리고 도면에서 주어진 그림과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클릭하면서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필요 없죠. 그리고 봤을 때 이런 부분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 선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얘는 필요가 없는데 클릭이 안 되죠. 자, 클릭이 안 될 때는 엔터 쳐서 끝냈고, 자, 자르기가 안 되면은 지우기 2를 해서 요 놈을 선택하고 엔터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제 필요한 만큼만 빠져있는 부분에 간격 띄우기 할게요. 여기 20이 간격 띄워지고 여기에 15가 간격 띄워지게끔 간격 띄우기 5 합니다. 엔터. 20만큼 엔터. 객체 선택 그리고 면 지정 클릭. 자, 엔터 엔터 눌러서 다시 실행한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가 15인데 엔터. 객체 선택 방향 지정 클릭 마지막에 엔터. 자, 그런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자를게요. TR 엔터 엔터해서 일단은 얘만 자르고 일단은 이것만 자를까요? 얘만 잘랐습니다. 그럼 위쪽 부분은 제가 안 자른 이유는 어차피 얘네들은 한 번에 지우면은 끝나버리거든요. 굳이 일일이 자를 필요 없죠. 한 번에 지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엔터 쳐서 간격 띄우기 끝냈고 마지막에 지우기 2하고 엔터해서 요거 전체 지우고 요거 전체 지워라 엔터 누르면 어차피 한 번에 지울 거니까 굳이 잘게 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작업이 다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표 안에 그죠? 이제 우리는 이 표 안에다가 글자를 적을 겁니다. 자, 참고로 그죠? 아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정확한 그 명령어는 뭐냐면 객체 스냅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객체 스냅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죠? 객체 스냅이 바로 Shift 마우스 우클릭이 바로 객체 스냅에 대한 기능이고요. 자, 이제부터 이 표안에다가 제가 글자를 넣을 건데 우리는 글자를 적는 기능은 CAD에서는 여러 줄 문자라는 기능입니다. 자, 명령어는 mText가 되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2개만 따서 MT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적을 때는 MT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MT. 자, M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물어보죠. 글자가 들어갈 위치는 글자가 들어갈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쯤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가상의 사각형 안에 글자를 적을 건데 클릭.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그저 커서가 깜빡깜빡하죠. 이때 그냥 글자를 입력하면 이렇게 글자는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제가 선택한 사각형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데 이럴 때는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에 체크해주고 그런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범위 안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죠. 자, 옆쪽에도 다시 볼까요? MT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엔터. 그죠?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구석 찍고 글자가 들어갈 반대쪽 구석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리 맞추기를 거죠. 자리 맞추기는 지금은 중간 중심입니다. 왜? 제가 표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적을 거니까 안쪽에 중간 중심 됐고요. 여기는 스퍼기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다 됐으면은 닫기 버튼 누르면 끝났고요. 자, 또 글자를 적을 건데 또 MT라는 기능 입력할 필요 없죠. 그냥 엔터 누르면 반복 실행된다 그랬고요. 첫 번째 구석 클릭, 이번에는 두 번째 구석 클릭. 자,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으로 잡고 여기서는 들어갈 재질이 뭐죠? 예를 들면은 SC49라는 재질이 들어갑니다. 바깥쪽 클릭한 다음에 다시 또 엔터 누르면 여러 줄 문자 기능이 반복 실행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이때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리 맞추기를 중간 중심에서 1을 입력하고 문서 닫기. 자, 닫기 버튼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빈 바탕을 클릭해도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표 안에다가 글자를 적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자, 글자를 잘못 적었죠. 원래는 3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자, 크게 상관없죠. 우리는 글자를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면 되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일일이 다 글자를 입력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복사. 자, 이제 하나를 만들었으면 형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그 형상을 복사시키는 기능을 쓸 거거든요. 똑같은 모양을 매번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쓰는 기능이 복사인데 자, 카피라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앞글자 2개만 따서 CO 또는 CP. 자, CO나 CP가 바로 카피의 단축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적었던 이 글자를 아래쪽에다가 쭉 이렇게 복사를 할 거거든요.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카피 기능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카피 기능은 우리 어제 했던 이동 기능하고 쓰는 방법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피 해 볼까요? CO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엔터를 하니까 먼저 물어보죠. 카피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어떤 거죠? 여기 글자 선택, 여기 글자 선택. 이 글자도 선택하고 이 글자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다 하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선택 다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이제 물어보죠. 기준점 찍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포인트 찍습니다. 자,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찍어도 되고 지금은 이 점을 찍어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점을 선택할게요. 물론 다른 포인트를 선택하셔도 지금은 무방합니다. 저는 그런데 좌측 하단점을 기준점으로 딱 찍었고요. 자, 이 점을 기준해서 이제 얘를 어디로 복사할 거냐, 이제 복사점을 선택하거든요. 두 번째 점 지정이 바로 이제 복사될 위치입니다. 기준점을 가지고 복사될 지점은 여기입니다. 클릭. 또 어디로 복사하죠? 여기로 복사해라. 클릭. 또 어디로? 여기로 복사해라. 클릭. 자, 복사가 다 됐으면은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끝났고요.
자, 복사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죠?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3입니다. 바깥쪽 클릭 됐고요. 이 글자도 더블 클릭해서 이 글자는 2가 됩니다. 바깥쪽 클릭. 또 요것도 더블 클릭하죠. 그래서 이 글자를 사용자가 축이라고 선택하고 바깥쪽 클릭. 요것도 더블 클릭합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SCM415로 입력하고요. 바깥쪽 클릭.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자, 요거에 대한 이름도 바꿔주죠. 요거는 이름이 하우징입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요거에 대한 부분도 변경하죠. 요것도 예를 들면은 GC200입니다. 이렇게 변경했고요. 바깥쪽 클릭. 자,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자, 이놈은 이름이 품번입니다. 자, 번호이죠. 부품의 번호를 품번이라고 그러고요. 더블 클릭해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품명입니다. 자, 품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부품의 이름입니다.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이놈은 재질입니다. 그죠? 요것도 더블 클릭해서 요거는 수량인가요? 개수 수량을 나타내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도 사용자가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 자, 이 글자는 옆쪽에 있는 수량이랑 높이랑 폭이 같으니까 한 번 더 복사할까요? 그래서 복사합니다. CO 복사할 거니까 CO 엔터. 복사시킬 객체를 선택하고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기준점 어디죠? 기준점은 여기를 선택하든 여기를 선택하든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클릭하고요. 기준점을. 자, 복사할 점 어디죠? 복사할 점은 바로 여기 좌측 하단입니다. 클릭.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복사되었으니까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요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는 비고라고 이렇게 글자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파트리스트였죠. 부품란 파트리스트를 지금처럼 만들었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입력하면서 이제 표제란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자 적는 기능 MT. 자, 글자 적는 기능 MT를 이용을 해서 자, 이제 글자를 적는 기능 MT, 그죠? 다시 MT 기능을 활용해 볼게요. 자, 키보드 ESC를 누른 다음에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적는 기능 MT하고 엔터.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요. 자, 글자가 들어갈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조금 전과 같이 중간 중심 여기다가는 작품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도면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빈 바탕 클릭 한 번 더 엔터해서 글자가 들어갈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고요. 중간 중심 맞추기에서 요거의 이름을 지금은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였죠. 이렇게 3이라고 입력해 주고요. 빈 바탕 클릭.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글자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쭉 입력할게요. 도면의 척도는 엔터 쳐서 얘부터 얘까지 중간 맞춤하고요. 중간 중심에서 척도는 1대1입니다.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도는 1대1이다. 이렇게 잡았고요. 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그죠? CO 복사해서 엔터. 이 글자와 이 글자를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복사할 객체를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은 여기쯤 클릭하고요. 복사점은 여기쯤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마지막에 엔터 누르면 복사가 되었고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도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도번을 입력하는데 자, 주어진 도면에서는 그죠? 주어진 그림에서는 지금처럼 척도와 도번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좀 다르게 넣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척도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도번에는 여러분들의 학번을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죠? 예,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요. 학번도 더블 클릭해서 지금처럼 예, 이렇게 학번을 적어주시면 나중에 제가 구분하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표제란과 부품, 파트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이 파트 리스트를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야 되거든요. 자, 어디로 옮깁니까? 그렇죠. 이 형상을 도면 우측 하단으로 옮길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진 형상을 다른 위치로 옮길 때는 어떤 거? 그렇죠. 무브라는 기능이죠. 이동. 그래서 move 할게요. M하고 엔터. 자, M하고 다시 ESC 누르고요. 여기서 M하고 엔터. 다시 잘못 눌렀나요? M하고 엔터 이동하는데 이동시킬 객체는 어떤 겁니까? 이 전체 다니까 여기쯤을 클릭하고 여기쯤을 클릭해서 전체 선택 다 했고 선택을 다 했으면은 엔터. 그러면 이동할 때도 기준점 넣으라 그러죠. 자, 기준점 어디입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표가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쯤에 표가 들어갈 거니까 기준점은 이 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점이 바로 조금 전에 만들었던 부품표가 되거든요. 즉 그래서 사용자가 선택한 포인트가 사용자가 선택한 포인트 쪽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점은 바로 우측 하단점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좌측 상단점을 찍어버리면 사용자는 이 점을 정확히 모르거든요. 즉 그래서 내가 옮길 위치의 정확한 지점이 여기니까 기준점도 여기를 잡아준다라고 보면 되죠. 즉 옮길 위치를 먼저 파악해 놓고 형상의 기준점을 선택하는 게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ESC 누르고요. 다시 M하고 엔터 객체를 선택합니다. 클릭, 마우스 옮겨놓고 클릭,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기준점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측 하단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깁니까? 이 점을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 포인트로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표제란이 만들어지고요. Z 엔터 A 엔터를 했을 때 화면 전체 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A3 용지에 맞는 도면이 완성이 되었죠. 이렇게 도면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할 작업은 뭡니까? 이렇게 만들고 다시 할 작업은 이제부터 어떤 거? 그렇죠. 문자 스타일, 아이고, 예.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작업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것처럼 어떤 거죠? 그렇죠.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그리고 도면층. 자, 이런 작업들을 쭉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먼저 도면을 이루는 3대 요소, 어떤 거였죠?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사용자는 여러 줄 문자라는 기능 가지고 글자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글자를 사용자는 복사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 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작업한 다음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좀 쉬었다 할게요.